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율곡 선생님의 그 정치의 길이란 무엇인가, 율곡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성악지묘 위정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정편에서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개의 항목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편, 용현, 어진이를 등용함에 대하여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율곡 선생님의 이 집필하는 그 방식이 처음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시죠. 그리고 뭔가 이제 사서, 오경, 모든 얘기, 경서를 다 종합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 전거를 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리고 다시 또 끝에는 신이 살피건대 하고 끝내죠. 네, 오늘은 그 부분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역시 이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공자님 말씀 이제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공자가 말하길, 정치를 하는 것은 인재를 얻는 데 있으니 어진이를 등용하지 않고 정치를 잘하는 이는 없다. 중요한 거는 어진이를 등용한다는 거,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율곡이 이야기하기를, 임금과 신하가 서로 좋은 상대를 얻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금의 직무는 오직 어진이를 알아보고 어진이를 잘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급선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등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용이 아니라 그 용연을 9가지로 나눠서 율곡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9가지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보는 방법, 두 번째 군자의 행실을 분별하는 것, 세 번째 소인의 간사한 꾀를 변별하는 것, 네 번째 군자와 소인을 통론한 것, 다섯 번째 뽑아 쓰고 버리는 합당한 방법, 여섯 번째 어진이를 구하는 도, 일곱 번째 임용의 도, 여덟 번째 예로 공경하는 친애하는 신임한, 공경하고 친애하는 신임하는 도, 공경하느니 아니라 공경하고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소인을 멀리하는 도. 요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사람을 보는 방법. 요게 이제 논어 2인편을 끌어서 이제 그 율곡이 이야기하고 있죠. 공자가 말했다.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어진 사람. 이 어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어진 사람을 어떻게 잘 등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이 어진 사람을 도대체 어떤 것이냐, 신이 살핀 건데 율곡이 설명하고 있어요. 신이 살피건대 행동한 것이 비록 선하더라도 만약 명예를 좋아하고 벼슬을 좋아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면 동기가 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어진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맹자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질다 하여도 아직 옳다고 여기지 않으며, 모든 대부들이 다 어질다고 하여도 아직 옳다고 여기지 않으며,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어질다고 한 뒤에야 이를 살펴서 그 어진 것을 본 뒤에 그를 등용한다. 이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이 사람 옳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금방 그래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 신하들, 온 백성이 다 그분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는 검증이 확실히 된 뒤에야 등용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보죠. 군자의 행실을 분별하는 것. 이것 역시 또 맹자가 말하였다. 맹자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다. 네, 이 얘기를 정자가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가릴 줄 안다는 것이다.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옳은 일은 분명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직 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된다. 라고 군자의 행실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맹자 이야기를 끌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요거 이제 다시 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길지만 제가 중요해서 한번 책으로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신이 살피건대 군자는 일륜을 행하면서 세속과 크게 같지 않지만 그 가운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세속과 같지 않지만 다른 것이 있는가? 처음에 이제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임금을 공경하는 것, 처와 화목한 것, 형에게 순종하는 것, 친구끼리 교우하는 것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그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은 같으나 그렇지만 부모를 도리로 깨우쳐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은 효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잘 듣는 게 좋은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세속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임금을 공경하는 것은 같지만 임금이 도리에 그 맞지 않게 그 행동하여 그 뜻이 맞지 않으면 그냥 임금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처와 화목한 것은 같지만 손님처럼 공경하고 정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속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형에게 순종하는 것은 같지만 활악한 마음으로 힘써서 서로 학문과 덕행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세속적인 형제야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친구끼리 교우하는 것은 같지만 오래도록 존경하고 서로 살펴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세속과 다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군자의 그런 어떤 행실이 일반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또 역시 이제 맹자가 말했다. 맹자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군자는 궁에도 의의를 잃지 않으며, 궁에도 의의를 잃지 않으며, 영달하더라도 아주 잘 나가더라도 도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궁에도 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선비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달하더라도 도를 떠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실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보면은 군자 이 도리, 군자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궁핍하더라도 사람이 의로움을 떠나지 도리, 의로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게 군자의 행동이죠. 그리고 또 잘 나가더라도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자만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군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소인의 간사한 꾀를 변별하는 것. 여기도 이제 그 공자가 말했다. 공자 얘기를 계속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천한 사람과 더불어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네, 여기는 무엇인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자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그 비천한 사람은 용렬하고 비열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비천한 사람. 그리고 사람은 벼슬을 얻지 못하였을 때 얻으려고 근심하고 얻었으면 그것을 잃을까 근심한다. 요거는 어떤 사람의 행동일까요? 지금 다 소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소인. 소인을 지금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벼슬을 얻으려고 그거 전전긍긍 노력하고 일단 벼슬을 딱 얻었으면 그것도 잃을까 전전긍긍 조바심 내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소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이 살피건대 탐욕스럽고 저속하며 아첨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 바로 소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진실로 어리석고 어두운 임금이 아니라면 이것을 분별하기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만 오직 사이비한 자에 대해서는 비록 밝은 왕이라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소인인지 군자인지 비스크물을 한 사람들은 이게 참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대체로 군자는 낯빛을 바르게 하여 말을 곱게 하는데 소인은 외모를 엄한치 하며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 것이 마치 군자와 비슷하며 군자는 행실이 완전하여 결점이 없는데 소인은 삼가고 성실한 듯이 보이지만 나무랄래야 나무랄 수 없는 것이 마치 군자와 같으니 이 때문에 성현이 깊이 경계한 것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성인인지 소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 군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죠. 행실. 그거를 지금 경계한 그 외모만 갖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율곡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군자와 소인을 통론해서 이야기한 것, 통론해서 말한 것, 이것은 이제 그 군자, 소인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언론이 독실하다고 해서 우리는 군자라고 인정해 준다면 그는 군자다운 사람인가? 겉만 엄숙한 사람인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와도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겉모습이 아주 독실해요. 근사하고 괜찮지만 이 사람이 진짜 겉만 엄숙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진짜 덕이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알 수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덕이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지만 말을 잘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진 사람은 용기가 있지만 용감한 사람은 반드시 어진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속 또 그 설명이 있는데, 요 군자하고 그 소인하고의 그 차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말 잘하고 이게 모습이 그냥 반듯하고 근사하고 그런 사람이 반드시 군자인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지만 덕이 있고 용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 또 그런 겉모습도 사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인과 군자의 가장 큰 차이는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우리 뭐 지금 너무 맞는 얘기죠. 사람이 이게 과연 의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버는데 급급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내가 돈을 벌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가 갈 것인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죠. 그냥 내가 돈 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소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는 거 보면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군자는 조화를 이루면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소인은 동화되면서도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군자는 모든 사람과 다 잘 어울려 지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대, 자기 주관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소인은 모든 사람하고 잘 조화를 이루지도 못하죠. 이루지도 못하고 이루는 척 하더라도 자기 주관 같은 거 없습니다.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죠. 소인은.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인과 군자를 구분하는 법. 그러면서 이제 또 신이 살피건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신이 살피건대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시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신이 살피건대 신하의 악은 사당보다 더 심한 것이었고 임금이 몹시 미워하는 것은 붕당보다 더 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소인의 마음은 단지 이익만을 구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 뽑아쓰기에 합당한 방법 5번째. 이것은 무엇인가? 소인과 그 군자 막 뒤섞여 있죠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소인인지 아니면 군자인지 그거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고 소인은 배척하고 군자는 뽑아쓰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변별력, 그런 인재를 보는 안목과 인재를 뽑아서 등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성인, 그러니까 임금이 갖춰야 될 덕목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율곡 선생님이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애공 얘기부터 나오는데 애공이 물었다. 여기 나오죠. 애공.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애공이 공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고든 사람을 들어쓰고 고든 사람을 들어쓰고 고든 사람을 뽑아써라. 그 다음에 굽은 사람을 버려라. 이게 이제 군자, 소인, 고든 사람이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 지금 군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굽은 사람, 이거는 이제 소인이죠. 소인을 버리고 이 군자를 딱 뽑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고든 사람인지 굽은 사람인지 소인인지 아니면 군자인지 그거를 보는 눈이 임금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이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뭐 회사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리더들이 자기 직원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일을 잘하는 척 하다가 나를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서 맨날 그냥 반기를 드는 것 같지만 실은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인가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되죠. 임금은.
그러니까 리더는. 그래서 말을 듣기 싫게 하더라도 진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지도자의 덕목인 거죠. 그 이야기를 율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자면 그러면서 이제 또 신이 살피건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신이 살피건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가. 지금 여기서 율곡이 계속 얘기하기를 이 뽑아쓰고 합당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주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주자뿐만이 아니라 이 비록 그 군자는 좋아할 만하고 소인은 미워할 만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들어쓰고 버릴 때는 그 좋아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실천할 수 없다면 혼란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이제 어진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실은 좋아하지 않고, 겉으로 악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실은 미워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사실은 나는 어진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 소인을 싫어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소인배들 말만 듣고 진짜 그 어진 현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불초한 짓이죠. 그 얘기를 계속 율곡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나서 어진이를 구하는 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역 건께를 이야기하면서 있는데, 어진이 하늘에 용이 있으니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이 용은 이제 그 하늘의 용이라는 것은 임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인은 훌륭한 신하죠.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훌륭한 신하가 보필하지 않으면 정치를 잘하기 어렵죠. 그 이야기는 지금 계속 율곡이 하고 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좋은 옆에 그 참모진들이 포진되어 있지 않으면은 혼자 정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각제 수상이건 대통령이건 왕이건 혼자 정치를 할 수는 없죠. 같이 신하들하고 하는데, 이 훌륭한 신하, 대인들, 그야말로 군자들, 현인들, 이런 사람을 만나야 정치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말은 아직도 참 실현하기가 어려운 말인가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인이 이미 임금의 자리를 얻었으면 아래에 있는 큰 덕을 지닌 사람을 만나 그와 더불어 온 세상의 일을 이루는 것이 이롭다. 이 얘기를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죠. 성인, 하늘의 용, 임금이 자기 자리 딱 있고 그 다음에 큰 덕을 지닌 대인을 딱 만나서 정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자가 말하기를, 임금은 마땅히 자신을 낮추어서 어진 사람에게 구패한다.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이거 옛날에 유비도 제갈량한테 삼고초려해서 데려왔죠. 유비하고 제갈공명하고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나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고봉하고 이태계 선생님도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어쨌든 이 자신을 낮추어서 어진 사람에게 굽힌다는 거, 나이와 관계없이 그 위치와 관계없이 어진 사람은 그냥 이 사람한테 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또 선비는 도를 굽혀서 이익을 구하면 안 된다. 선비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소신이나 뜻 이런 거를 굽히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실은 서로 이루어주는 것이니 대개 각기 자기의 도를 다하는 것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진 사람들은 자기의 도를 절대로 굽히면 안 되고, 임금은 그런 어진 사람의 그런 도를 가진 선비를 잘 모셔와야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임용의도, 이것도 이제 주역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인은 어진 사람을 길러서 만민에게 미치게 한다.
이거는 요것도 이제 신이 살찌건대 하면서 이제 그 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관리를 모든 사람을 다 인재로 그 왕이 일일이 다 뽑을 수는 없죠. 근데 그걸 이제 어진 재상을 딱 중간에 놓고 왕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어진 재상이 있어요. 어진 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진 재상 그냥 재상이면 소용없고 아주 어진이가 있고 어진 현자가 있고 그 어진이가 이제 여러 사람을 뽑아 쓰는 것. 이 어진 사람이 이 사람을 뽑아 쓰면은 역시 어진 사람을 같이 뽑아 쓰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진 사람이 아니야. 간신배야, 간신배. 간신배라면은 역시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간신들이 줄줄줄줄 아주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은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뽑을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간신인지 충신인지 좀 현자인지 소인인지 그런 걸 가릴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정말 충신이고 정말 현자다. 그러면 진짜 엎드려서라도 끌어와야 돼요. 그리고 간신이다. 이러면 버려야죠. 근데 되게 간신과 충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간신은요. 듣기 좋은 얘기를 잘합니다. 왕이 잘하건 잘못하건 무조건 옳습니다. 지당하지 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그 자기가 하는 얘기가 구구절절 옳다는데 싫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충신은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 왕 입장에선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입에 좋은 약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듯이 쓴 소리만 계속하면 듣기 싫은데 그 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왕의 자질,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회자되는가. 이게 말이 쉽지 말처럼 행동이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어렵게 훌륭한 신하를 모셔왔어요. 그러면 그 신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로서 공경하고 신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어렵게 신하 이제 훌륭한 어진이를 데려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어진이가 있으니까 됐어 하고 그 다음 신경 안 쓰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공이 물었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러니까 어진이를 모시고 와서 이제 신하로 딱 등용을 했죠. 그랬을 때 임금과 신하의 관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야기하기를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린다고 했어요. 예로서 하고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서 섬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임금이 자기 아랫사람을 예로서 잘 부린다는 말이 조금 지금 현재 쓰는 말로는 조금 부적합하긴 한데 어쨌든 예로서 대우하는 거죠. 그 왕은 자기 신하를 예로서 대우하고 신하는 임금한테 충성하고 그랬을 때 이 관계가 조화롭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인을 멀리하는 둥. 소인을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주역 얘기를 갖고 왔는데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를 정자가 풀이했어요. 이거는 음이 처음 엉겨서 서리가 되는데 서리를 밟으면 마땅히 음이 점차 성하여 단단한 얼음이 이르게 된다. 사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음이라는 것은 지금 그 소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인이 어쨌든 이게 처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 날씨가 추우면은 단단해지죠. 서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대단히 성해지는데 이것이 이제 소인이 처음에는 별로 조금 별로 이렇게 미약한 것 같지만 이게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음이 계속 서리를 밟아서 강성해지는 것을 밟아야 된다. 즉 소인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밟아야 된다. 성해지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주역 아까 그 경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율곡은 주역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역뿐만이 아니라 맹자, 공자 온갖 성인의 말씀을 다 끌어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 좋은 말 나오죠. 이게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게 될 것이요 남게 될 것이요 선을 쌓지 못한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남아들게 될 것이니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는 것은 그 연고가 갑자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유래가 점차로 내려온 것이므로 오직 그것을 일찍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까 그 음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것, 서리가 조금씩 조금씩 굳어져가 얼음이 되는 것, 이거를 딱 간파를 하면서 그렇게 못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그 서리가 얼음이 되듯이 소인이 그 아주 나쁜 영향력을 경고해 하듯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분별해서 쳐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 그말로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 기미가 있는데 그 기미를 보면서 빨리빨리 분별해서 쳐낼 건 쳐내고 북돋을 건 북돋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묻기를 아첨하는 사람은 아첨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할 따름인데 그들을 가까이 하면 위태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첨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게 사실은 다 그 소인배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첨하는 사람들은 의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이익만 따르기 때문이다.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의냐 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의를 따를 것이냐 이를 따를 것이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따르죠. 근데 그들은 그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는데 그 지위를 잃을까봐 무슨 짓이라도 저지른다. 결국은 마침 임금도 죽이고 나라도 망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모두 아첨하고 순종하던 자들이다. 이게 이 자기 이익만을 막 따르다 보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임금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자기 지위를 잃을까, 자기 돈을 잃을까, 자기 권력을 잃을까 그런 것만 계속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게 되는 거.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그냥 네네네네네 하는 간신들 순종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마침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끝내고 있는데요. 신이 살피건대 이 부분은 너무 많은데 조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신이 살피건대 여기 보면 아주 두 쪽, 세 쪽에 걸쳐서 하염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신이 살피건대 현명한 사람은 국가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군신이 만나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신이 서로 만나서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원한다면 현명한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은 배와 노를 버리고 하천을 건너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군신이 만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옛날에 그냥 사망 오제 이거 묘수누탕 그 임금들 옛날 얘기를 총동원하면서 전하께서는 잘 살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율곡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용현, 분자, 어진이를 등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